오늘 이 영상은 50대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립선암이 한국 남성암 발생 1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성암 1위를 오랫동안 지켜오던 위암과 폐암을 제치고 전립선암이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조용히 자라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5%에 달합니다.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암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립선이 무엇인지, 전립선 질환의 종류와 증상,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전립선 건강관리법까지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전립선이란 무엇인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호두 크기의 샘 조직입니다. 주요 역할은 정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액체가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운동성을 높입니다. 또한 전립선은 소변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전립선은 태어날 때부터 서서히 자라다가 사춘기에 급격히 성장합니다. 20대에 호두 크기 약 20g 정도로 완성된 후 40대까지는 크기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40대 이후부터 다시 천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시작입니다. 50대 남성의 5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고 70대에는 70%, 80대에는 9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합니다. 즉, 나이든 남성이라면 거의 피할 수 없는 질환이 전립선 문제입니다. 전립선 질환의 종류 3가지. 전립선 질환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눌러 소변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암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염입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젊은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주로 60대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50대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질환은 증상이 매우 비슷해서 스스로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인 줄 알았는데 전립선암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들은 생각보다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한 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소변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습니다. 소변이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나옵니다.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렵고 참기 힘듭니다. 이 증상들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야간뇨가 가장 흔하고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수면이 방해받고 수면 부족이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이유.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변화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에 의해 DHT라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DHT가 전립선 세포를 자극해서 전립선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전립선이 계속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비만, 운동 부족, 고칼로리 식사, 음주 흡연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전립선 비대증과 강하게 연결됩니다.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만성 염증이 증가하면서 전립선 비대가 촉진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관찰 요법입니다. 증상이 가볍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알파 차단제나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같은 약물로 증상을 조절합니다. 전립선을 이완시키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치료입니다. 약물로 조절이 안 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 수술을 고려합니다. 2026년 현재 최소 침습 수술인 리줌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진행되며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증상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암은 왜 무서운가?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가 된 지금 이 시점에 전립선암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립선암이 특히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이 거의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줄기가 약하고 잔뇨감이 있는 이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느리게 자라는 편이지만 일단 뼈나 림프절로 전이되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5%에 달합니다. 이것이 정기검진이 생명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전립선암 위험 요인. 전립선암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60대 이상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50대 이후부터 매년 PSA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아버지나 형제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40대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단입니다. 고지방 식단, 특히 붉은 고기와 유제품의 과다 섭취가 전립선암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은 전립선암 위험을 낮춥니다. 네 번째는 비만과 운동 부족입니다. 비만한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높고 암이 더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PSA 검사 반드시 받으세요.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물질입니다.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PSA 수치가 올라갑니다. PSA 검사는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PSA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3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PSA 수치가 4 이하는 정상입니다. 4에서 10 사이는 주의가 필요하고 10 이상은 전립선암 가능성이 높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PSA 검사는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뇨의학과를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지키는 식단 완전 정복. 음식이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립선을 지키는 식단 원칙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를 매일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임상 연구로 확인된 성분입니다. 특히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4배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토마토 수프 형태로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립선암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주 3회 이상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이 GGCG 성분이 전립선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하루 2잔에서 3잔의 녹차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신 전립선암 환자에서 PSA 수치 상승이 현저히 느려졌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 풍부합니다. 전립선암의 성장과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전립선은 체내에서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건강이 취약해집니다. 굴, 호박씨, 견과류, 달걀에 아연이 풍부합니다. 일곱 번째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전립선암 위험을 높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도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고 전립선 비대증을 가속합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해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카페인도 방광을 자극해서 빈뇨와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야간뇨 예방에 핵심적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운동.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전립선 내 혈류량을 높이고 만성염증을 줄이고 비만을 예방함으로써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위험을 모두 낮춥니다. 매일 30분 빠른 걷기가 전립선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25%덜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케겔 운동도 전립선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 3세트 각 열흘씩 반복하면 됩니다.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잔뇨감과 야간뇨가 줄어들고 소변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단, 자전거 타기는 전립선에 직접 압박을 가하므로 오랜 시간 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자전거를 즐기신다면 전립선 보호 한장을 사용하세요. 전립선을 지키는 생활 습관 완전 정복. 식단과 운동 외에 생활 습관도 전립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되 오후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줄이는 것이 야간뇨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는 것입니다. 소변을 억지로 오래 참으면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전립선에 압박이 가해집니다.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면 30분 이내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좌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면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38도에서 40도 사이에 따뜻한 물에 좌욕하는 것이 전립선 염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이 전립선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허리 둘레를 90c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전립선암의 위험 인자 중 하나이며 전립선 비대증 증상도 악화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상승이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성생활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정 활동이 전립선 내에 쌓인 분비물을 배출시켜 전립선염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하루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아침 식사는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전립선 건강식품을 포함하세요. 식사 후 30분 빠른 걷기를 합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점심 식사에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에 넣어 드세요. 오후에 케겔 운동 3세트를 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저녁 식사 후 알코올과 카페인을 피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좌욕 10분을 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이내에 야간뇨가 줄고 잔뇨감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체크리스트. 50세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PSA 검사를 받은 것이 1년 이상 지났다면 지금 바로 비뇨의학과 예약을 하세요. 밤에 자다가 한 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난다면 전립선 검진이 필요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졌거나 잔뇨감이 있다면 검진을 받으세요. 가족 중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40대부터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검진이 전부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오늘 이 영상에서 전립선이 무엇인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차이, 증상 치료법, 그리고 식단, 운동, 생활 습관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 현재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가 된 지금이 바로 전립선 건강을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주세요. 내일 당장 비뇨의학과에 전화해서 PSA 검사 예약을 하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 95%입니다. 전립선암은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늦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50대 이상 남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하세요.